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빡세다고 하는 대학 입시 시험,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한국의 수능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바로 옆 나라 일본에도 공통 테스트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시험을 비교해 볼 건데요. 이게 그냥 시험 얘기가 아니에요. 두 나라의 문화, 사회가 이 시험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신문 헤드라인들 분위기가 정말 다르지 않나요? 한국은 국가 마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증시 개장 지연, 거의 국가적인 비상사태 수준이죠. 그런데 일본은요? 수험생 여러분, 시간 여유 두고 출발하세요 정도의 아주 차분한 안내가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느낌이 확 오시죠? 네, 맞아요. 한국은 수능날이 되면 정말 온 나라가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움직입니다. 듣기평가 시간엔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하고요. 주식시장도 늦게 열립니다. 혹시 늦을까봐 경찰차가 막 사이렌 울리면서 학생을 태워다주고, 지하철이나 버스는 더 자주 다니고, 심지어 직장인들 출근 시간까지 늦춰준다니까요. 이거 거의 국가적인 행사? 아니 재난 대응 수준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한쪽은 거의 국가적인 드라마, 온 국민의 축제이자 걱정거리인데, 다른 한쪽은 그냥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조용히 치러지는 느낌이죠. 이 엄청난 온도 차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험 당일의 풍경, 그 차이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이 모든 차이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목적 그 자체죠. 제가 보기엔 이건 마치 게임으로 치면 최종 보스랑 예선전의 차이 같아요. 먼저 수능부터 보죠. 수능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쫙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전국 석차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압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최종 보스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일본의 공통 테스트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기초학력 확인 시험입니다. 이 학생이 대학교 수업을 따라올 만한 기본은 되어 있나?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통과해야 진짜 본 게임, 즉 각 대학별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선전인 거죠.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능이 왜 그렇게 무거운 시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능은 종종 이런 말로 불리거든요. 계층 이동의 마지막 공정한 사다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오직 내 실력 하나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기회. 바로 그게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 목숨을 거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차이가 시험 문제지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험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험 시간표만 봐도 압박감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국은요, 단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과목을 다 봅니다. 1년, 아니 12년 공부의 결과가 이 하루에 결정되는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죠. 그런데 일본은 이걸 이틀에 나눠서 봅니다. 훨씬 숨 쉴 틈이 있죠. 혹시 첫날 오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문제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시험의 목적이 문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 수능에는 뭐가 있죠?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1등부터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엄청나게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쩔쩔매게 만들죠. 반면에 일본 공통 테스트는 그런 것보다는 핵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 시험의 성격과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나 다르니까 수험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전략, 즉 전투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차이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전략이 비교적 단순해요.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그런데 일본 학생들은 달라요. 일단 1차 관문인 공통 테스트를 넘고 그 다음엔 각자 지원할 대학에서 따로 보는 2차 시험,
니즈 시켄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려는 셈이에요. 이 준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둘 다 비슷하게 기초를 다집니다. 그런데 딱 중간 지점부터 길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국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능에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공통 테스트 준비와 동시에 내가 갈 대학의 2차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거죠.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 자체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는 게 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을 내 인생을 바꾸는 국가적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거의 95%에 육박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공통 테스트를 중요한 학업과정 중 하나 정도를 생각하는 인식이 40% 수준입니다. 무게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시험은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거울에는 뭐가 보일까요? 좋은 대학 간판이 곧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비칩니다. 반면 공통 테스트라는 거울을 보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꼭 대학 하나만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각 대학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의 모습이 보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시험이 정말 그 사회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